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틀 만에 60포인트 이상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코스닥이 특히나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2%대의 강세. 일단 환율 자체에서는 아직도 고가권이긴 한데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 낙폭 과대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당 쪽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어제 금투세 폐지 소식도 전해지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흐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120억 원 우위고요. 개인들이 드디어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계엄령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매수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지수가 떨어지는 동안 방어를 해준 것이 기관의 연기금이죠. 오늘은 소폭 매수고 외국인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은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탄력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오늘 수급 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일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탑10 보시면 네이버가 1등이죠. 네이버가 시장 떨어질 때도 굉장히 잘 버텨줬고 오늘도 순매수 리스트 1등 자리에 들어가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실적 개선 이야기 나오고요. 또 중국향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어제 VT가 20%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자리 잡았습니다. 밸류업도 정책 피해주로 분류되면서 최근에 급락세가 좀 짙었는데요. 우리 금융지주가 오늘 탑10 자리에 랭크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주 오랜만에 한미 반도체 4위 자리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자,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 일단 1등은 신성 델타테크고요. 구글의 양자컴 소식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테마가 날립니다. 상한가 간 종목도 너무나 많고 엑스게이트도 들어와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사실은 단기적인 테마로 봤었는데 지금은 좀 봐야 하는 걸까? 투자의 시선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사고 있는 종목 네이버 확인되고 있고요. HD 그룹주도 보입니다. 현대, 미포, HD 한국, 조선해양. 조선은 계속 좋다라는 리포트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선도 하반기 넘어서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오늘 짱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놀랍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어제에서 오늘까지 반등하고 코스닥이 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등 트리거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그 계엄령 이후에 좀 파장이었기 때문에 그 여당의 다수 의원들이 탄핵 찬성 기류 보이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금투세 폐지 이야기도 어제 나왔고 이 금융당국 이번 주에 700억 투입하는 거 확정됐고 무엇보다 또 코스피가 0.83배까지 떨어지면서 낙폭 과대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량주 박앤세일이니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정말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기금이 최근 들어 진짜 많이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9천억 원 순매수, 일주일도 안 돼서 순매수 보인 거죠. 우량주 위주로 담았고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지금 매수를 따라가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수연 앵커가 우량주 얘기했잖아요. 그 우량주를 보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자,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월 달부터 쭉 이제 어제까지 기간을 봤을 때 올해가 지수 대형주 장세였나요? 아니면은 이슈라든지 그리고
테마에 의한 어떤 섹터 장세였나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였나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지금의 시장의 성격이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면은 뭐 우량주 싸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시장이라면은 그런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게 되면은 이런 성과가 단기적으로 좀 빨리 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오늘도 시장을 뭐 주도하는 섹터들 보게 되면은 뭐 양자암호라든지 뭐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도 된다. 단지 시간이 길어질 거에 대한 것은 부담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유독 탄력적인 이유도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우리 방송 중에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네. 가끔씩은 이제 주식시장이 물리의 어떤 법칙을 가져오거든요. 관세 법칙이라는 걸 가져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틀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힘이 정말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 눌렀던 힘이 지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렸던 힘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단성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좀 양시장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달러당 원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물론 계엄령 이후 직후보단 진정이 됐지만 오늘도 1,4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 수급의 영향은 어떻게 봐요? 목요일까지 좀 변동이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 확실한 건 네.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변동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또 달리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콜 쪽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게 된다면은 아마 시장 이전의 자리로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행가가 브리핑했을 때 네. 금투세 폐지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호재로서의 어떤 그 스펙타클한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빵 터지게 되면은 이게 정말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 맞다, 아니다, 질질 끌다가 지금이 왔잖아요. 그러면 호재로서였던 이걸 신선도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기일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이 정치 리스크가 반영되게 되면서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그 이전에 시장이 좋았었나요? 그러니까 지수만 봤을 때. 물론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고 보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은 그 뒤부터는 약간 좀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이슈에서 그 이슈에 맞는 섹터들이 또 계속 순환매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도 섹터의 등장보다는 계속 좀 이슈에 영향받는 네. 단기 테마, 순환매 이런 장을 좀 예측하고 계시네요. 계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순매도 리스트를 보면 좀 확연합니다. 뭐 같은 섹터를 동시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섹터라도 이 종목은 사고 이 종목은 팔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사고 3전 매도했고요. 뭐 방산하고 에너지 쪽 담았다면 밸류업은 전부 다 매도. 코스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안에 삼천당 제약하고 알테오젠 샀는데 리가켄바이오 매도하고요. 엔터 쪽에서 최근에 상승률 대장인 JYP 엔터 담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의외로 눈에 띄거든요. 네. 이런 종목 좀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전 그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이제 LNF 뭐 이런 것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2차 전지 전부 다가 아니라 제한시키느냐? 그건 간단해요.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얘기 나오게 되면서 수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받나요? 아니죠. 집중적으로 수혜가 되는 하이닉스가 대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와 연관돼 가지고 하이닉스 수혜주라든지 HBM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뭐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정점에는 테슬라가 있는 거거든요. 4680 배터리 그리고 스페이스X의 배터리 공구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LG 에너솔루션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파생되는 종목들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거기에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는 뭐 LNF 뭐 이런 것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데 이런 종목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두 종목을 먼저 보시되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타날 때마다 어찌 보면은 추정 매수 뭐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외에는 또 볼만한 건 없고요, 아직은. 낙폭 과대 중에서. 낙폭 과대 중에서요? 네. 뭐 지수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닥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굳이 본다라면은 굳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좀 좋게 본다라면은 금융주. 아, 금융주. 금융주 저가 매수 의견이 이번 주에 꽤 나오네요. 왜냐하면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아, 왜냐하면은 결국 밸류업 정책이 이게 무산될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는 네. 밸류업 지수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억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 좀 바닥을 이제 추가로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낙폭 과대주 매수 기회 있는 쪽에 대한 시선 들어봤고요. 반도체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그 아까 외국의 순매도 리스트만 봐도 매수 리스트만 봐도 하이닉스는 들어가 있는데 삼전은 좀 빠져 있어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반독점 규제 뭐 조사받는다 이런 리스크도 있고 뭐 최근에 디램 가격 떨어진 것도 있는데 또 어제 새벽에 나온 건 JP모건 쪽에서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했어요. 83,000원에서 6만 원으로. 하이닉스는 2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근데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JP모건까지 이렇게 좀 네네. 반도체 국내 반도체 기업들 목표 주가 하향해 버리니까 좀 무섭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초적으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BM은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뭐 PC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이라든지 일정 범용 디램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보니까 또 가격이 상당히 급격하게 좀 꺾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중국만 끼면은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물량 공세. 그러니까 CXM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DDR4까지 생산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DDR5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살짝 조금 우려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JP모건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도 노무라 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이 되겠지만 뭐 하이닉스는 좋게 봤는데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투자 네. 의견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어떡해요? 그 2주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멀었다. 네. 바닥에 잡히게 되면 말씀드린다고 언급을 드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하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적어도 단기, 중기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가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테마 이슈의 중소형 장세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내년 3월 달에 공매도 금지
되게 되면은 과연 지수 대형주까지 못 가게 된다라면은 코스닥이 많이 오른 종목들 쪽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대형주가 못 가는 것들이 결국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 금지시킨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습니다. 그거 뭐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은 올해 4월달까지 반도체 소부장, 5월달, 6월달 음식료 화장품, 7월달 바이오, 10월달 들어와서는 뭐 알 수 없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가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에 지수 대형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지수 대형주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반도체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대형주도 못 가고 중소형주도 공매도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라면은 참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흐름은 사실 반대인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낙폭 키우지 않고 하이닉스 아까 네네네. 일중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중이고 소보장단에서 한미 반도체도 9%대의 네네. 급등이 나오고 있고 HBM 뭐 퀄리터스 반도체도 오늘 뭐 8%대. 네. 괜찮은데요, 소보장은? 오늘의 그죠?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DB하이텍의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DB하이텍 같은 거 지금 테슬라 쪽으로 그 자율주행용 칩 위탁 생산 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중국 파운드라든 저가 공세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는 수주가 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월 3일 날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냐면은 HBM 중국 수출 통제 그리고 중국향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개로 DB하이텍이라든지 중국 쪽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차발의 양상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뭐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테크윙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13% 급락 중이고요. 악재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실 내용만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단기 네네. 악재보다 호재에 좀 반응을 해야 되는 때다. 근데 일단 그 프로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나와서 네네. 일단 그 뭐 모멘텀이 소멸됐다. 뭐 이런 실망감인가요? 오늘 급락은? 그러게요. 지금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요 가이던스 하향됐다는 걸 봐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좋아질 만한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테크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들,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악재의 끝자락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흐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먼저 이제 뭐 바닥이 다 왔다 뭐 이런 판단은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지금 뭐 따라 사는 전략 같은 건 어떻게? 어떤 거요? 따라서 사는 오늘 매수하는 아니요. 전략은 아닙니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최근에 섹터도 그렇고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네. 보면은 참 대책 없이 빠져요. 대책 없이. 그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예를 들면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말을 좀 자주 하냐면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바닥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밀려버리면은 이거는 재판에 틀려버린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계속 나온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좀 돌아서는 걸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물론 한 10%, 15% 못 먹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거를 기점에서 앞으로 계속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못 먹었지만은 더 갈 만한 파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 먹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집중받는 것이 소프트웨어고요. 네네. 팔란티어랑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어떤 수급이 몰리냐? 엔비디아 팔고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네네. 국내에서도 이스소프트 오늘 뭐 16% 장중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시세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10월 말에 11,000원대였거든요. 현재 27,000원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만에 소프트웨어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 이거 단기가 아니라 이제 좀 중장기로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작년 상반기 때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상반기 때 아시겠지만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쉬었는데 이게 어쨌든 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숫자가 찍혀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에 좀 비유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그 과거에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게임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12년도에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애니팡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 때문에 2012년도에 1차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조정을 받고 2014년 또 갔었는데 그때 왜 갔었냐면은 결국 모바일 게임의 종목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어찌 보면 NC소프트가 대장이었는데 그 대장 흐름이 컴투스라든지 썬데이토즈로 넘어갔었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A소프트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AI 시장이 어떤 새로운 것이 열릴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작년 상반기 때 1차 랠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좀 쉬었는데 이제는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미국 쪽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숫자가 찍히게 되고 앞으로 더 커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AI 앱이 상당히 많이 또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시장이 커지게 되고 이런 시장이 커지는 것들은 결국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서비스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 좋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B2B나 B2C 그렇죠? 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뭐 투자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이슈들 나오게 되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가 같다 그러면은 약간 그 관련주 뭐가 있지? 수혜주가 뭐가 있지? 요것만 찾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지? MS 같은 기업이 없지? 구글 같은 기업이 없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네이버는 실제로 AI 도입한 광고 쪽에서 실적이 찍히고 있고 AI 사업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이버가 최근 들어 외국인 순매수도 지금 뭐 20몇 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네네. 카카오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보아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 연관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드려보면 리포트, 이거 결국 리포트 효과거든요. 어떤 리포트였냐면은 카카오가 지금 AI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 사업에 AI를 접목시키게 되면은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이게 리포트 핵심이거든요. 네이버 쪽에서 먼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은 카카오 쪽을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AI 사업이 구체가 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다른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진 건 네이버가 어쨌든 AI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구체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AI 쪽 같은 경우는 돈을 저는 못 벌고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소위 말하는 초록창에 AI 검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접목시킬 거고, 그리고 이 AI를 접목시키는 쇼핑 앱을 또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네이버 분당 사옥에서 현재 로봇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 네이버도 어찌 보면 테슬라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로봇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일단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네. 기대감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양자 암호, 네네. 양자 컴퓨터 종목들 굉장히 핫한데요. 네. 구글에서 양자컴 윌로우 공개했습니다. 양자 칩 엄청 빠르대요, 이게. 네.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사실 단기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실적으로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 이런 뉴스 나오다 보니까 국내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뭐가 있지? 막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에 관련 연관된 종목들이 상한가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기업들이 안 나올까? 그래서 어쨌든 양자칩, 어쨌든 뭐 결론을 내자면 양자칩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상반기 때 AI 태동기, 그거랑 좀 유사하게 좀 보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양자칩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이 얘기가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테마? 일주일 정도? 네, 테마. 정말 짧게 보시는군요. 스윙도 안 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